자, 이번에 지분 경매에서 이 낙찰 후에 또 분할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 이런 경우도 아주 드뭅니다. 보면 강제 경매로 2분의 1 지분 경매 소송 실전 사례. 여기 보면 토지 지분 매각했는데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이거는 9,500에 시작해서 4,600까지 떨어진 거를 5,200에 낙찰 받았으니까 55%에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가격이고, 여주시 강천면이기 때문에 이 여주의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여주의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 보게끔 되면 지금 2017년인데 제일 먼저 평창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1차 안 되다가 2차 돼갖고 제2 영동고속도로를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 여주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고 제2 영동고속도로가 또 지나가게끔 되고 북여주 위로 지나가게. 그 후에 여주가 성남에서부터 장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주에서 진출하는 것이 서울까지 진입하는 게 아주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륙간 고속도로가 지금 양평까지 올라가 있죠. 그 여주에서 서여주, 북여주, 남여주 이런 식으로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또 여주의 땅값을 올리는 거 하나가 이매역에서부터 여주까지 전철이 개통이 되고 지금 내후년까지인가는 원주까지 개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주가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인터체인지만 둘러싸인 게 4개인가 되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가 2개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주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땅 위에 여주 강천면에 있는 것을 49%까지 떠진 걸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실수를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감멜이 415-1 해갖고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있는 건물은 매각 제외예요. 강제 경매가 8,400만 원이죠. 이렇게 지분 매각인 경우에는 협상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좀 뭐랄까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장이나 옆집에 가서 알아보는 게 맞는데 이걸 제가 게을리했던 거고, 여주 땅이 너무 좋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거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봐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면 완전히 무허가 건물로 해서 이게 법정 시한권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리 분석을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것도 2분의 1 지분으로 있던 거를 우리가 보면은 요 김성두가 있는 거를 강제 경매로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제시의 건물 소유자 누구가 수십 년 전부터 본 건물에 거주가 있다고 함.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봤으면은 좀 더 내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을 텐데 이 현장을 조사를 하지 않은 게 내가 실수 같아요. 보면 물어보지 않은 게. 내가 현장을 갔었어요. 가서 다 보고 땅 보고 주변 보고 땅이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보면 아, 이거는 돈이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 해결해서 한 1, 2년, 2, 3년 후에 팔게끔 되면은 이건 돈이 틀림없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옆집에서 여기 사람이 누구 살고 있는지를 이장이나 옆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실수예요. 우리가 요 땅 있죠, 요 땅. 요 땅을 우리가 낙찰받는 겁니다. 요 땅 415-1을 낙찰받는 거죠.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415-1번지죠. 415-1번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415-3번지로 이게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고 잔금을 내는 사이에 바뀐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415번지가 2번지 수였었어요. 근데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낼 때쯤 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갈라져서 415-1이 있고 415-3이 있더라고.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감정가를 봤을 때는 415-3이 없었는데 415-1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해갖고 제가 여주시청 지적과를 갔어요. 가갖고 제가 여기 감정평가서에 보게끔 되면 평수가 얼마로 돼 있고 이게 한 필지였어 돼 있고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적구에서 보면 내가 이 경매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경매로 했으면 압류된 거 아니냐, 압류 후에는 어떤 행위도 무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적과에서 이렇게 보더니 정말 이게 압류되고 경매로 들어가는 거 있네. 이렇게 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주인이
합의했다고 잘라달라고 하면 우리 안 잘라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저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자, 얘네들이 실수를 해서 해준 거예요. 보면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난 후에 잔금 내기 전에 그 중간에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보면 내가 나중에 알게끔 됐는데 이 땅이 사돈집 땅인데 돈이 없어서 좀 달라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땅을 2분의 1을 사서 주고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보면 이 두 사람이 사돈지간이더라고. 근데 그 상대편 사돈이 저기 뭐 경매로 나니까 민망스러우니까 얼른 잘라가지고 당신 이렇게 반 가져가고 당신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야. 내가 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여기 여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지적하고 다 알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다? 잘라준 거예요. 원칙을 안 잘라주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잔금을 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잔금 내는 데를 갔어요. 잔금 내기 전에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잔금 내는 법원에 가갖고 우리는 다시 이 415-1번지를 낙찰받았는데 원래는 평수가 이만큼 컸었다. 근데 오늘 지금 잔금 내려고 봤더니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다시 나는 붙여달라. 이제 내가 얘기하지 않고 그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시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잔금을 내러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보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415-1번지도 당신네들 2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해 줄 거고 415-3번지도 2분의 1 지분으로 등기를 해줄 테니까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된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필지도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양쪽을 다 우리가 2분의 1씩을 한다 그러면 굳이 자를 필요가 없잖아. 잘라놨으니까 더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 잘랐어요. 협상에 의해서 네가 가져라 내가 가져라 할 수도 있잖아. 잘라졌으니까 잔금 내고 난 다음에 공유물 분할할 때에 그럴 때 전부 다 415-1로만 갖자고 하는 거야. 왜? 여기는 진입도로가 있고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415-1을 갖겠다 그러고 그럼 우리도 415-1 갖겠다 얘기했더니 협상이 안 되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하자 이 얘기가 그렇게 나오게끔 되고 공유물 분할하자 했을 때 여기 뭐죠? 건물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실수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415-1번지를 낙찰받았죠. 그러면 415-1번지를 가지고 건축물 과장했더니 없었어.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소장을 내니까 걔가 답변서를 낸 게 뭐라고 답변서를 내면 자기가 옛날서부터 익수 주인이었었기 때문에 법정 사건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건축물 문제도 있다 이거야.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거야. 415-1번지가 이게 한 필지야. 한 필지에 집이 이렇게 세 개를 지어놓은, 네 개인가를 지어놓은 거야. 집을. 네 개를 지어놓고 이 집을 있는 대로 분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을 했으면은 415번지에 있던 건축물 관리장이 있던 건 415 그대로 내버려 두고 415-1로 분할이 됐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번지수를 415-1로 바꿔야 되는데 415-1로 바꾸지 않고 건축물 관리장은 전부 다 415번지로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415-1번지에 보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알았는데 415-1로 번지수를 띄워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이름이 딱 나오다 보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갖다 그 법정사건 인정이 된다는 걸 내가 그때서야 알았는데 물론 법정사건이 인정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문제될 건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럼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땅의 건물을 사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해놔갖고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고 있는 그 광두구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에 3명이 모인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2분의 1 지분권자, 그 다음에 상대편 2분의 1 지분권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건물 하나, 건물이 또 하나 있는 것은 비워주는데 그 사람은 그 앞에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옮겨갔기 때문에 건물을 언제든지 허물어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금 곽 씨가 사는 그 집은 자기가 법정시한권이 있고 뭐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길래 얘가 무슨 법정시한권이 있고 건축물도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하길래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고 제가 답변서를 낸 걸 보고
그 415번지를 띄워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야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법정시한권도 있다는 거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법정시한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출했더니 조정에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곽효근이라는 사람이 지체장애자야. 그리고 한 70이 넘어서 80이 다 있는 노인네가 그 아들을 휠체어를 밀고 나서 둘이서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 나와가지고 얘 아들하고 내가 이렇게 들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면 어디에 가서 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집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우리 법정사니까 건물을 드릴 테니까 그 하는 거를 돈을 좀 달라.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 이거 낙찰 받은 수강생은 치과 의사고 상대편에 있는 그 사두는 변호사야. 근데 현장에서 지체 장애안을 80이 먹은 노인네가 몰고 나와서 집 드릴 테니까 이사 갈 만한 돈을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걸 안 주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정하시는 분하고 뭐 얼마가 필요하냐 했더니 내가 가서 살려면은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한 1,000만 원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지 마시고 1,500만 원만 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우리 치과 의사나 변호사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면 1,500만 원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론 1,500을 준다고 하더라도 750만 원씩이기 때문에 땅값 오른 거에 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큰 건 아니, 그런 뭐 손해가 난다 뭐가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된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있어. 그래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감정평가가 받았을 때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예.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근데 이렇게 잘린 거죠. 이걸 내가 보고도 내가 실수된 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이걸 만들었죠. 이건 지체 장애가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이걸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게 지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려고 이걸 만들어놨구나 하는 거를 눈치챘어야 되는데 이런 눈치를 내가 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진 않죠. 보면. 그렇지. 애들 때문에 만들어 놓진 않잖아요. 보면. 다만 내가 이천에 땅값이 엄청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자세한 걸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고 땅 보고 딱 봤을 때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이분에 사가지고 뭐 여주에 땅값 올라가니까 이거 뭐 투자해도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 지나고 생각해서 감정평가가 사진 찍은 거 보고도 이걸 내가 보고도 눈치를 못 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50의 경매를 배웠거든요.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권리 분석을 똑바로 해.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근데 지금 좀 알만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경매도 내가 보면 젊었을 때 배워야 돼. 한 30대부터 배워갖고 한 10년에서 15년을 많이 경험을 쌓게끔 되면 그러면은 한 50대 돼서는 이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정확하게 생길 거라고. 나는 좀 너무 늦게 시작했어. 자, 소장 이렇게 해갖고 보면 집어넣고 청구 취재해놓고 답변서가 있었죠. 아까 답변서에 보면 대금 분할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물 분할, 미약하게 현물 분할의 원칙 주장이 미납변 그런 피고 써서 현물 분할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피고가 돌아가 접한 부분을 차지하고 맹지를 원고에 공유를 하려는다면 우리는 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서로 150-1번지가 도로에 접한 거니까 서로 그걸 갖다 오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이 답변은 아까 여기의 답변은 상대편 변호사가 쓴 답변서고 이거는 무허가 건물에 있는 광두구라는 사람이 답변 쓴 겁니다. 현 주소는 415-3이고 면적은 508입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데 있습니다. 현 주소인 112와 요지의 피고 이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철거나 입증을 의무가 당연히 없고 갈라놨으니까 없고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여기에 보면 자기가 거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 이런 것을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다 나와요. 지금 내가 여기 강의할 때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데 교재는 보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해서 조정으로 결정한 겁니다. 결정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원고들에게 얼마를 준다.
얼마 주고 얼마 준다 이렇게 해갖고 접수했는데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원고가 김 누구 있고 정 누가 있죠. 이 사람이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부가 2분의 1 지분을 같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뭐야? 4분의 1, 4분의 1입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는 뭐야? 원고고 피고는 2명이에요. 누구냐면 상대편 뭐 조라는 사람은 변호사. 이거는 그 건물 주인. 그러니까 조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 이 사람 남편인가가 변호사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고가 2명이고 피고가 2명이 되는 겁니다. 피고가. 근데 원래는 2분의 1, 2분의 1씩이고 2분의 1 우리는 같이 협작을 했을 때는 우리가 2분의 1씩 갖고 있던 이 사람하고 우리가 이 사람하고 둘이 합쳐서 조정에서는 750만 원씩 줘서 1,500만 원 주기로 해서 조정으로 합의가 됐는데 결정문에는 판사님이 실수를 했어. 원고들은 피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원고들은 누구? 둘은 피고에게 준다니까 피고 누구와 원고가 얼마로 나눠주기로 해놓고 판사님이 잠깐 실수를 해갖고 원고들은 이게 다 보니까 우리 둘이서 낙찰받은 둘이서 돈을 다 물어주게끔 된 거야. 판결이 그렇게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났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우리가 변호사인데 그 소송 뭐 이런 거 다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같이 750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보내고 같이 어떻게 된다? 팔읍시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끝이 난 사건입니다.